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여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크고 적은 그 증세들, 이걸 몇 가지로 선정을 해서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체라는 게 참 신기해요. 뭔가 오장육부 중에서 한 가지, 한 장기에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10가지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증세 같지만 10가지 증세를 그 한 가지 원인으로 해서 생긴 만큼 그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좋게 해주면은 10가지 증세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즉 한 가지 약초로 여러 가지 10가지 증세를 다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이 한방이라는 게 참 묘해요. 그래서 여자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게 여자들은 이제 출산, 월경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평생 피가 부족해서 크고 적은 그 증세들이 많습니다. 남자들하고 경우가 틀립니다. 그래서 일단 피라는 것은 간하고 심장이 주도적으로 피를 관리하거든. 그 중에서 간은 그 피를 피 저장 창고라. 그래가지고 인체에 필요할 때 이 피 창고에서 심장으로 보내서 심장이 펌프력을 통해서 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피를 보내가지고 혈액순환을 잘 시키죠. 이제 이런 과정에서 최초 그 피 저장 창고에 재고량이 충분해야 자기 하고자 하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인체에 필요한 피를 계속 공급을 잘 해줘야 하거든. 근데 이 피 저장 창고에 피가 항상 부족해, 여자들은. 그래서 간이 항상 약해요. 간의 그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. 그러면 간에 피가 부족하면 간이 본래 하는 그 기를 막 퍼뜨려줘요. 그걸 보고 소설작용이라고 해. 그 전문 용어로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, 하여튼 간에 피가 충분해야 간이 본래 하는 기능, 막 기를 소통시키고 피를 보내고 하는 그 기능이 원활치 못하면은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나요.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월경통. 그러니까 월경통이라고 하면은 뭐 배 아프고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겁니다. 이게 전부 간이 충실치 못해서 그래. 간이 피가 부족해서 간이 허해서 그런 것입니다. 그 월경통이 있고, 또 간을 아까 말한 것처럼 부단히 피도 공급하지만 막 그 소설작용, 그러니까 막 뚫어주는 그 기능, 그걸 말하는 겁니다. 기를 막 보내서 소통을 시켜. 그게 소설작용이야. 근데 그게 원활치 못하면은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서 월경통도 있고, 뭐 배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두통이 있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방통이 있어요. 유방이 뻑뻑해. 유방이 막 통증이 있고, 그 전부 간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. 또 간에 피가 부족하면 어지럼증이 있어요. 그 혈허, 그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죠. 혈허, 그 허열이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오는 겁니다. 그 어지럼증도 결국은 간 내부가 피가 부족하다. 그래서 허열이 생기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그런 것이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, 또 이명이 있어요. 이명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 귀에서 자꾸 삐 소리도 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소리가 나죠. 벌레 소리도 나고, 그것도 전부 간이 충실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남자도 그래요.
그런 경우에 역시 간이 약해서 그런 것이고, 또 옆구리는 그 정확하게 12경락으로 봐서 쓸개같이 나는 경락. 근데 쓸개도 결국은 간에 포함시킨 겁니다. 해부를 해보면 간이 이렇다면 쓸개가 딱 달라붙었죠. 조그맣게. 통째로 간기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옆구리가 아픈 건 정확하게 쓸개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간이라. 간이 약하면 옆구리 그 쓸개가 순환이 안 되면서 맥히면서 옆구리가 아픈 거야. 그리고 복통도 결국은 비위, 밥통이죠. 소화기관. 밥을 먹으면 배불리 먹었어. 그런데 이걸 소화를 해야 돼. 그 비위 단독으로 소화하는 게 아니고 간의 그 소설할 수 있는 그 소설이라는 게 기소통이라고 그랬어요. 기를 부단히 비위로 기를 보태주면서 주물럭 소화하는 거야. 그게 비위 혼자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위 뒤에 있는 간기의 도움을 받아서 합동으로 소화시키는 겁니다. 이게 원활치 못하면 그득하고 가끔 체하고 아니면 소화가 안 되면 설사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복통이 오는 겁니다. 이 소통이 안 되면. 그래서 복통, 그것도 전부 간이 약해서 기가 충분히 못해서 기를 소통시키는 힘이 부족하면, 기소통이 안 되면 간이 하는 그 역할이 자꾸 떨어지죠. 떨어지다 보면 간이라는 건 특성이 막 온몸에 소설작용에 의해서 기가 막 다니면서 빵빵빵 뚫어가지고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거든. 그게 이제 기분야. 기가 분산이 됐다. 동서남북으로 기의 분산이 잘 됐다. 그래서 몸이 편안하다. 이게 기분이 좋다. 기분이 좋다는 건 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야. 기가. 근데 어딘가 기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어디가 통증이 있거나 복통이 있거나 눈 충혈되거나 눈 충혈되는 것도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. 유방 통증이 있거나 월경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이명이 있거나 전부 간의 기가 소통이 안 돼서 그래. 즉 기분이 안 좋아서 몸이 찌뿌둥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. 몸이 가벼우면 기의 분산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야. 그래서 항상 간이 충실해야 기분이 좋다. 거기에 딱 맞는 그 약초가 딱 하나 있어요. 그게 이른바 백작약. 백작약은 이제 약초로 본다면 한박꽃 뿌리야. 한박꽃을 많이 들어봤죠? 꽃도 아주 이뻐요. 그걸 쓰는 겁니다. 백작약은 일단 간 안에 피가 부족하면 기가 뭉쳐. 간이 울체된 거야. 그걸 싹 풀어줘. 그러면 간에 피도 생기게 하고 간에 그 피가 부족해서 기가 울체됐던 걸 싹 풀어주고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. 기의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야. 기의 분산이. 그래서 몸이 편안해지게 해주고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하여튼 간에 피가 생기게 하고 간에 피가 생기면 간에 힘이 생기고 간에 힘이 생기면 간에 본래 하는 그 소설작용 이게 잘 돼. 기소통이 잘 돼. 그래서 이런 작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증세를 한 번에 싹 풀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당장에 눈 충혈되는 것도 아까 기 소통이 안 돼서 그런다고 했어요. 간의 기. 그래서 눈에 그 실핏줄이 생기고 눈 빨개져요. 이것도 효과가 빨라요. 한 3, 4일만 계속 처처럼 데려서 먹으면 싹 없어집니다. 특히 월경통, 또 유방통 이런 건
한 달 정도는 잡숴야 할 겁니다, 아마. 예. 그리고 어지럼증,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만 잡수면 많이 효과를 보고, 옆구리 통증, 뭐, 복통, 이것도 한 15일에서 한 달, 그 정도, 매일 차처럼, 커피잔으로 한 두세 잔, 이렇게 잡수시면 좋습니다. 또 한 가지. 그리고 이 의서에 보면은 간에 피가 부족하면은 모든 관절이 고달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그래서 첫째는 간에 피가 부족하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또 초로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관절이 부드럽지 못해요. 손가락 관절이 됐건 손목 관절이 됐건 뭐 팔꿈치가 됐건 뭐 허리 어깨 관절 뭐 목 관절 또 무릎 관절 모든 관절 백절 이걸 모든 관절을 백절이라고 그래. 이 백절을 다 부드럽게 해줍니다. 예. 모든 관절이 편안해져. 어떤 양반은 손가락 피기도 힘들고 접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. 또 허리 관절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앉을 때 아이고고 앉고 또 일어설 때도 아이고고 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어떤 양반 아주 심한 양반은 양반 다리도 잘 못해요. 그리고 양말 신기도 잘 안 돼. 예. 부드럽지 않아요. 관절이 부드럽지 않아서 그런 분들은 한 달, 두 달 뭐 계속 차처럼 데려서 잡수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이 약성이 약간 차요. 약간 차면서 간하고 비로 양쪽으로 가. 모든 약초는 가는 곳이 다 정해졌어. 예, 오장육부 다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것이 이것은 간하고 췌장, 그 비장이라고 그러지. 우리 한방은 비장, 양방은 췌장. 그 말입니다. 용어상 차이죠. 예, 간하고 비장으로 두 군데로 갑니다. 예, 그래서 간으로 가가지고 간을 아주 피도 보충시켜주고 간도 싹 뭉쳤던 기도 풀어주고 소설작용도 잘 되게 해주고 간이라는 건 피가 부족하면 간이 약해지면은 피곤이 와. 조금만 일해도 아이고 피곤해. 뭐 그러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간이 약한 거야. 피곤은 간이라. 증세가 그렇게 와요. 피곤으로. 그렇고 또 이게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이게 약간 간으로 가면서 약간 약성이 차가워. 차갑기 때문에 하여튼 남자건 여자건 뱃속이 차다. 맨날 뱃속이 차서 체하고 소화도 안 되고 소화가 안 돼서 그득하고 뭐 설사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이 백작약을 살짝 볶아.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큰 주전자에다가 차처럼 한 주먹 두 주먹 데려서 잡수시면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뱃속이 찬 느낌이 있다. 항상 복통이 있거나 설사하거나 체하거나 그런 사람은 항상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미리 노릇노릇하게 살짝 볶아서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차처럼 데려서 잡수시라는 거.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. 처음에 또 이거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고 더 그득하고 체하고 그러네. 그러면 안 되거든. 이게 살짝 볶아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요걸 잊어먹지 말고 배가 차갑지 않은 사람은 그냥 써도 됩니다. 제가 또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구독 그리고 구독은 이제 빨간 글씨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을 딱 눌러주세요. 그러면 까만 글씨로 딱 됩니다. 그러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좋아요는 이제 보실 때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장 박사의 그 건강 강좌를 쭉 보고 싶으면 이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이걸 모르시더라고.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위에다가 이제
뭘 하면 약초 TV 딱 쓰시면 돼요. TV는 영어로, 그리고 그냥 또 다른 건 그 장주신 박사 두 군데예요.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약초 TV가 나와요. 거기를 딱 눌러 가운데 누르면 아이고 젊게 살면 젊어집니다. 아이고 네 그래서 누르면 하는지 모르겠어요. 언강 바람 속으로 누르면 아이고 누르면 위에 이제 홈 동영상 쭉 나와요. 맨 위에 동영상을 딱 누르세요. 그러면 제 건강 강좌만 쭉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건강 강좌는 뭐 최신 뉴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한번 또 제 용어가 가끔 최대한 전문 용어는 안 쓰려고 그래요. 전문 용어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. 그래서 최대한 삼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도 가끔가다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해를 완전히 못했다 하면 또 한번 그 맨 위에 동영상을 딱 누르면 장주신 박사 강좌만 쫙 나옵니다. 그렇게 보시고 남한테 소개할 때는 공유하지 마세요. 공유는 아주 골치 아파요. 뭐 가입을 해라 뭐 어쩌고 골치 아프더라고. 근데 간단하게 유튜브에 약초TV 장주신 박사 쓰면 됩니다. 주변 사람한테 권하고 싶으면 약초TV 치시오. 아니면 장주신 박사를 하시오. 그러면 됩니다. 예. 또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